너희 당장 이혼해. 새벽을 찢는 듯한 굉음과 함께 현관문이 벽에 부딪히며 복도 센서 등이 요란하게 깜빡였다. 어머니의 숨소리가 턱 밑까지 차올랐다. 형진아, 백민주, 당장 나와. 신발도 벗지 않은 채 어머니가 집 안으로 밀고 들어왔다. 현관등 불빛 아래 실크 잠옷 차림에 백민주 얼굴이 질겁한 듯 하얗게 질렸다. 어머님, 이 시간에 무슨... 어머니의 고함에 백민주가 어깨를 움츠렸다. 형진이 부스스한 머리를 한 채 뛰쳐나왔다. 잠옷 바지가 비뚤어졌고 맨발이었다. 엄마 무슨 일이야? 어머니는 아들을 쏘아보지도 않았다. 오직 백민주에게 시선을 고정한 채 얼음장처럼 차가운 눈빛을 보냈다. 백민주가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다. 어머니의 손에는 회색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다. 봉투를 쥔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내 아들이. 어머니는 말을 잇지 못하고 거실 중앙으로 성큼성큼 걸어갔다. 헝클어진 파마머리, 구겨진 검은 코트, 화장기 없는 맨 얼굴. 평소 단정하던 어머니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엄마 진정해. 앉아서 얘기해. 뭘 앉아. 인연이 누군지 알고 결혼했니? 쾅. 어머니가 유리 탁재의 봉투를 내리쳤다. 봉투가 찢어지며 서류들이 쏟아져 내렸다. 사진, 신문 스크랩, 법원 서류, 보험 서류가 눈처럼 흩날렸다. 이게 뭐냐? 이게 다 뭐냐고. 어머니가 사진 한 장을 집어 형진에게 들이밀었다. 웨딩드레스 차림의 백민주 옆에는 낯선 남자가 서 있었다. 이것도 봐. 또 있어. 또 다른 결혼 사진, 또 다른 남자. 엄마 이게. 형진의 입이 딱 벌어졌다. 손에 든 사진이 심하게 흔들렸다. 내 아내가 세 번째 남편이 너야. 세 번째. 어머니가 신문 전단지를 구겨 쥐었다. 실종자를 찾습니다. 다 어디 갔는지 몰라. 실종이야. 다 실종. 어머니가 손가락으로 날짜를 짚었다. 그리고 실종 직전에 뭐가 바뀌었는지 알아? 툭. 어머니가 보험 서류를 탁자 위에 던졌다. 보험 수익자 전부 백민주로 바뀌었어. 실종되기 2달 전에. 백민주의 얼굴이 핏기 없이 창백해졌다. 그건 오해예요, 어머님. 다 과거의 일이고. 과거? 그럼 이건 뭐야? 어머니가 은행 거래 내역서를 흔들었다. 작년 월 우리 형진이 보험도 내 이름으로 바꿨잖아. 내 동의도 없이. 형진이 힘없이 소파에 주저앉았다. 패턴이 똑같아. 보험 수익자 변경, 통장에서 거액 인출, 그리고 실종. 내 전 남편들이 다 똑같은 순서로 사라졌어. 내가 죽으면 연이억을 받아. 내 전 남편들도 그랬겠지. 다 어디 있는 거야? 다 죽였니? 어디다 묻었어? 어머님 제발. 백민주가 울먹였다. 전 형진 씨를 사랑해요. 정말이에요. 과거는? 과거는 실수였어요? 실수? 2명이 연속으로 사라진 게 실수야? 어머니가 펜션 예약 내역을 꺼내 들었다. 월일 강원도 산골 펜션. 내 전 남편들도 다 마지막으로 간 곳이 강원도 산골이었어. 우리 형진이도 거기 데려갈 생각이었지? 오늘 내가 안 왔으면. 어머니의 목소리가 격앙되어 떨렸다. 눈가가 붉게 물들었다. 오늘 내가 안 왔으면 우리 형진이도 백민주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다. 새벽 시반에 걸려온 낯선 전화. 백민주가 황급히 거절 버튼을 눌렀지만 화면에 뜬 이름을 어머니가 놓치지 않았다. 동생? 동생. 내 프로필엔 외동딸이라고 했잖아. 백민주의 손이 걷잡을 수 없이 떨렸다. 띠리링. 또 다시 전화벨이 울렸다. 이번엔 삼촌이었다. 이런 사람 얼마나 더 있어.
공범이지. 내 전 남편들 처리하는 거 도와준 놈들이지.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형진이가 벌떡 일어나 백민주 앞을 가로막았다. 민주야, 정말이야. 이게 다 정말이야. 형진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형진 씨, 대답해. 이게 다 정말이냐고. 형진이 처음으로 백민주에게 소리쳤다. 어머님,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전 정말 형진 씨를 사랑해요. 과거는 정리하려고 했어요. 정리, 사람을 정리한다는 거니. 어머니가 백민주의 손을 뿌리치며 일어서려 했다. 백민주가 어머니의 팔을 잡고 늘어졌다. 어머님이 뭘 아세요? 그 남자들이 저한테 뭘 했는지 아세요? 목소리가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졌다. 더 이상 애원하는 목소리가 아니었다. 뭐라고? 그 남자들이 먼저 절 속였어요. 돈 때문에 절 이용했다고요. 백민주가 자리에서 일어섰다. 첫 번째 남편, 도박 중독자였어요. 제 이름으로 대출받아서 탕진했죠. 두 번째는 바람둥이. 결혼하고 석 달 만에 다른 여자 만나러 다녔어요. 그래서 죽였다는 거야? 어머니의 날카로운 질문에 백민주가 입을 굳게 다물었다. 아니에요. 전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들이 알아서 떠난 거예요. 알아서 떠났다고. 그럼 왜 실종 신고가 되어 있지? 형진이가 바닥에 떨어진 서류를 집어들었다. 백민주의 통장 거래 내역이었다. 그건 정당한 보험금이었어요. 실종 선고받고 합법적으로 받은 돈이에요. 그 사람들이 알아서 떠난 거예요. 빚 때문에, 스트레스 때문에, 거짓말. 어머니가 백민주의 팔을 잡아챘다. 우리 아들한테서 떨어져. 백민주가 격렬하게 어머니를 밀쳤다. 정확히는 팔을 휘저으며 뿌리치려다 어머니의 어깨를 스친 거였다. 격분한 어머니는 중심을 잃고 휘청거렸다. 발이 탁자 모서리에 걸렸다. 엄마, 형진이 다급하게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다. 쿵, 어머니가 뒤로 넘어지며 머리가 바닥에 세게 부딪혔다. 둔탁한 소리가 정적을 깼다. 어머니! 백민주도 예상치 못한 상황에 놀라 입을 틀어막았다. 저 일부러 그런 거 아니에요. 어머니가 먼저. 엄마. 형진이가 어머니를 끌어안았지만 어머니는 이미 의식을 잃은 뒤였다. 눈은 감겨 있었고 숨소리는 희미하게 끊어질 듯 이어졌다. 쓰러지는 순간에도 어머니는 회색 봉투를 놓지 않았다. 마치 소중한 보물이라도 되는 듯 가슴에 품고 있었다. 손끝이 바르르 떨렸다. 숨결이 차가웠다. 불러? 빨리. 형진의 손끝이 떨렸다. 백민주는 뒷걸음질 쳤다. 놀란 듯, 계산적인 듯 묘한 표정이었다. 형진 씨, 병원 가기 전에 서류 치워요. 오해받을 수 있어요. 형진은 믿을 수 없다는 눈으로 백민주를 쏘아봤다. 엄마가 쓰러졌는데 서류? 나중에 문제 될 수 있으니까. 형진은 애 전화하며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백민주는 바닥의 서류를 발로 밀어 소파 밑에 숨겼다. 새벽의 어둠 속 사이렌 소리가 다가왔다. 형진은 어머니를 안고 흐느꼈다. 백민주의 얼굴은 창백해졌다. 며칠 전 저녁, 어머니는 거실에서를 보고 있었다. 내일 아침 기온이 뚝 떨어지겠습니다. 기상 캐스터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따뜻한 보리차를 끓여 차를 따르던 참이었다. 주전자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다. 띵동 초인종이 울렸다. 늦은 저녁시였다. 누구세요? 저예요. 보험 이 과장입니다. 년 넘게 어머니 집안 보험을 관리해온 이 과장의 익숙한 목소리였다. 이 시간에 무슨 일이야?
잠깐 뵙고 갈 일이 있어서요. 어머니가 문을 열자 이 과장이 검은 서류 가방을 들고 들어왔다. 평소와 달리 표정이 심각했다. 커피 한 잔 할래? 아니요, 괜찮습니다. 금방 가겠습니다. 이 과장은 소파에 앉아 두툼한 서류 파일을 꺼냈다. 겉면에 형진이라고 적혀 있었다. 어머님, 최근에 형진 씨 보험 수익자 변경 동의하셨어요? 수익자 변경? 무슨 소리야? 어머니의 눈썹이 찌푸려졌다. 모르셨군요. 이 과장이 서류를 넘기며 보여줬다. 작년 월 일자로 형진 씨 생명보험 수익자가 변경됐습니다. 원래는 어머님이셨는데, 그래, 내가 수익자였지. 형진이가 미혼일 때부터. 네. 그런데 지금은 백민주로 바뀌어 있어요. 전부 다요. 어머니의 손이 멈칫했다. 찻잔 내려놓는 소리가 났다. 전부 다라니. 생명보험 3개, 상해보험 2개, 종신보험 1개. 총 6개 상품 수익자가 전부 백민주 씨로 되어 있습니다. 이 과장이 노트북을 꺼내 화면을 보여줬다. 보험사 시스템에 수익자 백민주 배우자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언제 바뀐 거야? 어머니의 목소리가 낮게 떨렸다. 이 과장은 잠시 멈춰 어머니를 바라봤다. 사실 이런 말씀 드리기 좀 그런데요. 주변을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췄다. 며느님, 백민주 씨 맞죠? 혹시 결혼 전 직업이나 가족관계 아세요? 서울 출신이고 부모님 일찍 여의고 혼자 산다고 하던데. 응? 이 과장은 무언가 더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다. 뭔가 더 있어요. 아니요. 제가 너무 오버하는 것 같아서 그냥 패턴이 좀 이상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패턴? 저희 보험업계에서 가끔 보는 패턴이 있어요. 결혼하자마자. 수익자 변경, 보험금 증액 시도. 아니요. 제가 너무 나갔네요. 그냥 형진 씨 조심하라고 말씀해 주세요. 요즘 등산이나 낚시 같은 거 가지 말고요. 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오버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년 넘게 어머님 가족 보험 관리하면서 형진 씨가 걱정돼서 고마워요. 이 과장.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혹시 이 서류들 복사본 가져가도 될까요? 이 과장은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다. 비밀 유지하셔야 해요. 고객 정보라서. 이 과장이 떠난 후 어머니는 거실에 홀로 앉아 있었다. 식은 보리차가 찻잔에 그대로였다. 는 켜져 있었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듯 했다. 어머니는 서류를 다시 한 장 한 장 넘겨봤다. 핸드폰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놨다. 형진에게 전화하려다 참은 것이었다.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 추측만으로 아들 부부를 의심할 순 없어. 다음 날 아침, 어머니는 한 통의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사립탐정 사무소죠. 의뢰하고 싶은 게 있어서요. 사립탐정에게 전화를 건 지 정확히 주후였다. 밤시가 다 되어가는 시각, 어머니는 잠이 오지 않아 거실에서를 보고 있었다. 형진 걱정에 며칠째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다. 핸드폰이 급하게 울렸다. 여보세요? 어머님, 지금 당장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 탐정의 목소리가 떨렸다. 늦은 시간에 전화를 한 것도 이상했지만 평소에 차분한 말투가 아니었다. 이 시간에 무슨 일인데 그래요? 죄송합니다. 늦은 시간인 건 아는데 방금 확인한 게 있어서 이건 내일까지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 오세요. 지금요? 밤시에 어머니는 외투를 걸치며 현관으로 향했다. 지체할 시간이 없어. 이거 정말 심각한 일이야. 택시를 타고 강남 사립탐정사무소로 향하는 내내
불안감이 커졌다. 김 탐정이 그렇게 다급한 목소리를 낸 적은 처음이었다.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김 탐정이 책상 위에 서류를 잔뜩 펼쳐놓고 머리를 쥐어뜯고 있었다. 어머님, 앉으세요. 정신 차리고 들으셔야 합니다. 대체 뭔데 그래요? 김 탐정이 첫 번째 파일을 열었다. 백민주 씨, 본명 맞습니다. 그런데 어머님, 이 여자가 형진 씨와 세 번째 결혼입니다. 세 번째. 어머니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김 탐정은 결혼 증명서들을 하나씩 보여줬다. 백민주의 얼굴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더 충격적인 건 김 탐정이 빨간 파일을 열었다. 실종이라고 큼지막하게 적혀 있었다. 전 남편들이 하나같이 다 실종됐습니다. 실종이요? 네, 그리고 보세요. 김 탐정이 보험 서류를 꺼냈다. 김상훈 씨, 실종 2달 전 보험 수익자가 백민주로 변경. 보험금 억. 연후 실종 선고받고 보험금 전액 수령. 서류를 넘기자 또 다른 보험 증서가 나왔다. 최원석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종 개월 전 수익자 변경, 보험금 억. 어머니의 손이 덜덜 떨렸다. 그럼 우리 형진이도 네, 같은 패턴입니다. 작년에 수익자 변경, 보험금 억. 전 남편들보다 금액이 훨씬 큽니다. 김 탐정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그리고 어머님, 백민주가 말한 건 다 거짓말입니다. 부모님도 살아계세요. 뭐라고요? 김 탐정이 사진들을 내밀었다. 이거 보세요. 전 남편들이 실종되기 직전 마지막으로 찍힌 장소가 전부 강원도 산골입니다. 같은 지역, 비슷한 펜션들이에요. 사진 속에는 백민주와 전 남편들이 함께 있었고 뒤에는 검은 옷을 입은 남자들이 보였다. 저 남자들이 백민주 조력자들로 보입니다. 하긴 어떻게 여자 혼자 성인 남자를 그렇게 깔끔하게 처리하기가. 실종 직전에 항상 나타났어요. 어머니는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했다. 어머니의 장례식장에 남편과 낯선 여자가 나타났다. 그 여자는 내 앞에서 웃었다. 어머님, 이건 어제 확인한 건데? 김 탐정이 노트북을 돌려 보여줬다. 백민주가 일후, 그러니까 한 달 후에 강원도 펜션을 예약했습니다. 형진 씨 이름으로요. 위치가 전 남편들이 실종된 곳과 불과 거리입니다. 안 돼, 안 돼. 어머니가 벌떡 일어섰다. 어머님, 당장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 정도 증거면. 아니요, 시간이 없어요. 제가 직접 가서 막아야 해요. 어머니는 봉투를 끌어안고 사무실을 뛰쳐나갔다. 어머님, 혼자 가지 마세요. 김 탐정의 외침이 뒤에서 들렸지만 어머니는 돌아보지 않았다. 거리로 나와 택시를 잡았다. 손을 들었지만 팔이 덜덜 떨렸다. 강남 리 아파트요. 빨리 가주세요. 택시기사가 백미러로 어머니를 쳐다봤다. 손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하얗게 질리셨는데. 빨리빨리 가주세요, 제발. 어머니는 봉투를 가슴에 꼭 안았다. 차창 밖으로 스쳐가는 건물들이 흐릿하게 보였다. 눈물 때문인지, 긴장 때문인지. 새벽시 택시가 형진이 아파트 앞에 도착했다.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되어락 비밀번호를 눌렀다. 형진이가 알려준 번호. 천사. 천사 같은 우리 엄마라며 웃던 아들의 얼굴이 떠올랐다. 문이 열렸다. 어머니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현관문을 활짝 열어 젖혔다. 너희 당장 이혼해. 눈을 떴을 때 하얀 천장이 보였다.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다. 병원이었다.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오고 있었지만 몇 시인지 알 수 없었다. 엄마 정신 들어 형진이가 내 손을 꼭 잡고 있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다. 밤새 울었나 보다. 형진아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았다. 목이 바짝 말라 있었다. 물 좀. 형진이가 급히 물을 따라줬다. 차가운 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자. 그제야 정신이 조금 들었다. 며느리는? 백민주는 어디 있니? 형진이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한숨을 푹 쉬더니 고개를 떨궜다. 엄마 경찰에 신고했어요. 엄마가 가져온 서류 다 제출했고요. 그래서 잡혀갔니? 형진이가 고개를 저었다. 처음엔 연행됐어요. 그런데 변호사를 선임했대요. 그것도 대형 로펌 변호사를. 어머니가 벌떡 일어나려 했지만 어지러워서 다시 누웠다. 아니 그게 말이 돼? 증거가 그렇게 많은데. 형진이가 씁쓸하게 웃었다. 경찰에서 이미 오래 지난 일이라서 증거를 찾을 수 없대요. 전 남편들 실종도 년 전 일이고. 정황상 의심스럽긴 하지만 직접적인 범죄 증거는 없다고. 뭐라고? 보험 수익자 변경은 합법적인 거고 실종 신고도 본인이 한 게 아니래요. 가족들이 한 거라서. 그리고 펜션 예약도 그냥 여행 계획일 뿐이라고. 어머니의 손이 떨렸다. 수면제는 대량으로 산 수면제는 불면증 치료용이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처방전도 일부는 있었대요. 말도 안 돼. 이건 말이 안 돼. 형진이가 어머니 손을 더 꽉 잡았다. 엄마 미안해요. 내가 바보였어요. 엄마 말 안 듣고 눈물이 또 흘렀다. 대중반의 아들이 아이처럼 울고 있었다. 그래도 엄마 덕분에 살았어요, 정말로. 그때 펜션 갔으면 형진이가 말을 잇지 못했다. 그 여자 지금 어디 있니? 몰라요. 변호사 통해서 이혼 서류만 보내왔어요. 위자료는 한 푼도 안 받겠대요. 빨리 끝내자고. 위자료를 안 받겠다고? 네. 오히려 자기가 피해자인 것처럼 시어머니한테 폭행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뭐? 어머니가 놀라서 일어나 앉았다. 내가 언제 폭행을? 그 여자가 나를 밀쳐서 쓰러진 거잖아. 알아야게 엄마, 나도 봤어요. 하지만 도 없고 목격자도 우리뿐이라. 이런 거짓말쟁이 같으니. 엄마 흥분하지 마세요. 몸에 안 좋아요. 형진이가 어머니를 진정시켰다. 경찰은 뭐래? 추가 수사하겠다라고는 하는데 담당 형사님 말로는 어렵대요. 실종된 전 남편들도 단순 실종으로 처리됐고 보험금도 합법적으로 수령했고. 그럼 그냥 놔둔다는 거니? 형진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변호사가 워낙 크니까 경찰도 부담스러운가 봐요. 그 로펌이 정치인들도 많이 변호하는 곳이래요. 어머니는 천장을 바라봤다. 이럴 수가 증거가 이렇게 많은데. 엄마, 그래도 괜찮아요. 나 무사하잖아요. 엄마 덕분에. 형진이가 애써 웃어 보였다. 그때 병실 문이 열렸다. 김탐정이 들어왔다. 손에 또 다른 서류 뭉치를 들고. 어머님, 괜찮으세요? 김탐정님, 죄송합니다. 제가 더 확실한 증거를 찾았어야 해치스는데. 김탐정도 안타까운 표정이었다. 그런데 어머님, 포기하지 마세요. 제가 계속 조사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더 나올 거예요. 경찰도 안 움직이는데. 경찰만 있는 게 아닙니다. 언론도 있고 여론도 있어요. 김탐정이 서류를 꺼냈다. 이거 어제 발견한 건데요. 백민주가 새로운 남자를 만나고 있다더군요. 뭐라고? 벌써 다음 타겟을 물색하는 것 같아요. 이번엔 더 큰 물고기. 재산이 억대인 사업가입니다. 형진이가 주먹을 불끈 쥐었다. 그 여자를 막아야 해요.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면 안 돼요. 어머니가 침대에서 일어났다. 그래, 경찰이 안 되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지. 엄마, 언론사로 가자. 이 이야기를 세상에 알려야 해. 퇴원 다음 날이었다. 어머니는 형진이와 함께 서울 시내 한 신문사를 찾아갔다. 김 탐정이 소개해준 기자를 만나기로 한 거였다. 회색 봉투와 김 탐정이 추가로 준비한 서류 뭉치를 가방에 넣어왔다. 신문사 로비는 정신없이 바빴다. 전화벨 소리,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 사람들이 급하게 오가는 발걸음 소리. 안녕하세요. 박 기자 만나러 왔는데요. 안내 데스크 직원이 전화를 걸더니 층으로 올라가라고 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형진이가 불안한 듯 물었다. 엄마, 기자가 믿어줄까요? 믿게 해야지. 증거가 이렇게 많은데. 층 사회부 박 기자는 대초반의 여성 기자였다. 김 탐정 말로는 이런 사건 전문이라고 했다. 어서 오세요. 김 탐정님께 얘기 들었습니다. 이쪽 회의실로 오시죠. 작은 회의실로 들어가자 박 기자가 노트북을 켰다. 자, 처음부터 차근차근 말씀해 주세요. 어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다. 보험 설계사의 방문부터 사립 탐정 조사, 그리고 그날 새벽의 대치까지. 박 기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다. 가끔 그래서요? 그 다음은 하고 물으며 경청했다. 서류 좀 볼 수 있을까요? 어머니가 회색 봉투를 열어 서류를 하나씩 건넸다. 결혼 증명서들, 실종 신고서, 보험 서류, 사진, 펜션 예약 내역. 박 기자의 눈빛이 점점 진지해졌다. 세 번의 결혼, 그리고 년강혁 기자가 계산기를 두드렸다. 실종 후 년이면 실종 선고를 받을 수 있는 시기네요. 그때 보험금을 받았다는 거죠. 네, 맞아요. 박 기자가 서류를 더 자세히 들여다봤다. 동일한 패턴, 보험 수익자 변경, 거액 인출, 강원도 펜션, 손끝이 차가웠다. 고요한 침묵이 흘렀다. 어머님, 심상치 않네요. 박 기자가 낮게 속삭였다. 경찰이 움직이지 못하는 이유, 알 것 같아요. 직접적인 증거가 없으니까. 그는 형진을 바라봤다. 형진 씨, 혹시 녹음이나 녹화된 거 없으세요? 백민주 씨가 실수로 말한 거라도. 형진은 고개를 저으려다 멈칫 휴대폰을 꺼냈다. 아, 맞다. 그날 새벽에 엄마가 쓰러지기 직전에 충격받아서 녹음 앱을 켰었어요. 습관적으로 혹시나 해서. 박 기자의 눈이 빛났다. 들어봅시다. 형진이 파일을 재생했다. 처음엔 잡음 뿐. 그러다 희미하게 백민주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보험 수익자 변경하는 게 죄예요? 부부니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잠시 후 격앙된 목소리가 이어졌다. 다 스트레스 때문이에요. 그리고 결정적인 한마디. 월일 그냥 여행이에요. 형진 씨랑 둘이서. 박 기자가 형진을 쳐다봤다. 이거예요. 이게 있으면 달라집니다. 정말요? 형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네. 정황 증거만 있었는데 본인 목소리로 인정한 부분들이 있네요. 특히 전 남편들을 복수로 언급한 부분. 박 기자가 빠르게 타이핑을 시작했다. 어머님, 이걸로 기사를 쓰겠습니다. 단독으로. 내일 조간에 실릴 수 있도록. 어머니의 눈이 커졌다. 진짜요? 네. 그런데 실명 공개 동의하셔야 해요. 형진 씨도. 형진이 망설였다. 어머니가 단호하게 말했다.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으려면 세상에 알려야 해. 형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동의합니다. 박 기자가 자리에서 일어섰다. 어머님, 제가 이걸 가지고 좀 더 취재해 보겠습니다. 기사는 언제?
어머니의 목소리가 불안했다. 걱정 마세요. 빨리 진행할게요. 새로운 게 나오면 바로 연락드릴게요. 박 기자가 명함을 건넸다. 제 번호예요. 혹시 생각나는 거 있으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박 기자와 이 형사가 카페 구석 자리에 마주 앉았다. 이 형사님, 오랜만이에요. 김 기자 또 무슨 일이야? 왜 자꾸 여기저기 들쑤시고 다녀? 안 그래도 바쁜데. 이 형사가 투덜거리며 서류를 받아들었다. 아메리카노를 한 모금 마시더니 표정이 변했다. 이거 냄새가 나네. 그렇죠. 3번 결혼, 2번 실종, 보험금만 억. 억 아니야? 이 형사가 쏘아붙였다. 아, 형진 씨까지 하면 억이죠. 이 형사가 서류를 넘기며 혀를 찼다. 패턴이 완전 교과서네. 근데 김 기자, 이거 가지고 기사 쓰려고? 당연하죠. 잠깐만. 이 형사가 주변을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췄다. 아직 쓰지 마. 왜요? 실은 우리도 이 여자 보고 있었어. 박 기자의 눈이 커졌다. 진짜요? 언제부터? 년 전에 최원석 씨 가족이 신고했었거든. 그때는 증거 부족으로. 이 형사가 휴대폰을 꺼냈다. 근데 이거 봐. 사진 하나를 보여줬다. 호텔 로비에서 중년 남성과 팔짱 낀 백민주. 이거 어제 찍은 거야. 새 타겟이시네. 회사 대표 재산 억대. 박 기자가 펜을 두드렸다. 미친 벌써 다음 먹잇감을. 그래서 감시 붙였어. 시간. 근데 왜 안 잡아요? 이 형사가 한숨을 쉬었다. 증거가 없잖아. 정황만 가지고 어떻게 잡아? 이 여자 지금 재산도 많으니까 유명 로펌 쓸 것 뻔하고. 박 기자가 휘파람을 불었다. 돈 좀 썼네. 시간당 얼마더라? 이 형사가 커피를 마시며 말을 이었다. 근데 녹음 파일 있다며? 형진 씨가 녹음한 거? 네. 그 사람들이라고 복수로 언급한 부분이 있어요. 그거 좋네. 근데 그것만으론 부족해. 박 기자가 테이블을 톡톡 두드렸다. 그럼 뭐가 더 필요한데요? 직접적인 증거. 예를 들면 이 형사가 고개를 숙이고 속삭였다. 그 펜션들 다시 뒤져볼 거야. 강원도 그쪽 뭔가 있을 것 같거든. 뭘 기대하는데요? 모르지. 시신이라도 나오면 대박인데. 에이, 그렇게 멍청하게 묻어놨겠어요? 아니면 목격자라도. 펜션 주인이나 동네 사람들, 박 기자가 수첩을 꺼냈다. 제가 취재해 볼게요. 강원도 가서 같이 움직이자. 공조요? 대신 특종은 제 거예요. 이 형사가 웃었다. 당연하지. 대신 타이밍은 내가 정해. 알았어요. 둘이 동시에 일어섰다. 아, 그리고 이 형사가 돌아보며 말했다. 형진 씨 어머니한테는 아직 자세히 말하지 마. 너무 기대하셨다가 실망하실 수도 있으니까. 알겠어요. 박 기자가 나가려다가 멈췄다. 근데 이 형사님, 왜 백민주가 정말 살인범일까요? 이 형사의 표정이 굳었다. 글쎄 하지만 이렇게 연속으로 남편들이 사라지는 건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완벽해. 소름 돋네요. 박 기자의 손끝이 떨렸다. 그래서 꼭 잡아야 돼. 다음 피해자 나오기 전에. 일주일 후 강원도 펜션촌. 박 기자가 펜션 주인 할아버지와 마당에서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 여자 기억나세요? 아, 그럼 어떻게 잊어? 예쁘장하게 생겨서는 남자를 그렇게 홀렸으니. 할아버지가 주변을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췄다. 년 전 겨울이었어. 그 여자가 남자랑 왔는데 다음 날 남자는 안 보이고 혼자 나가더라고. 그게 다예요? 아니, 그날 밤에 이상한 차가 왔었어. 검은. 남자 둘이 내렸는데 박 기자의 눈이 반짝였다. 그 남자들 얼굴 기억나세요? 하나는 문신이 있었어.
목에. 박 기자가 급히 메모했다. 혹시 사진 같은 거는 그 여자가 지워달라고 해서 할아버지가 뜸을 들였다. 근데 내가 폰으로 찍은 게 하나 있어. 이틀 후 경기도의 한 시골 마을. 이 형사가 낡은 경찰차를 타고 구불구불한 시골길을 올라갔다. 내비게이션도 제대로 안 잡히는 곳이었다. 겨우 찾아간 집은 생각보다 더 초라했다. 슬레이트 지붕에 금이 간 담장, 마당엔 잡초가 무성했고 대문이라고 할 것도 없이 녹슨 철문만 삐걱거렸다. 계세요? 이 형사가 마당으로 들어서자 방문이 열렸다. 누구요? 대로 보이는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나왔다. 다리를 절고 있었다. 서울에서 온 경찰입니다. 백민주 씨 부모님 맞으시죠? 노인의 얼굴이 굳었다. 민주가 살아 있습니까? 목소리가 떨렸다. 그리고 갑자기 눈물이 주르륵 흘렀다. 네, 살아있죠. 아이고, 살아있구나, 살아있어. 노인이 주저한 듯 현관 계단에 앉았다. 여보, 민주가 살아있대. 우리 민주가. 집안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다. 뭐라고? 휠체어를 탄 노부인이 나왔다. 한쪽 팔이 마비된 것 같았다. 이 형사는 당황했다. 노인이 한숨을 쉬었다. 년 전에 집 나간 뒤로 연락이 없었어요.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몰랐는데 이 형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왜 집을 나갔습니까? 노부인이 눈물을 훔쳤다. 우리가 못나서 그래요. 가난한 부모가 부끄러웠나 봐요. 그래도 딸인데 처음엔 돈도 보내주고 했는데 어느 날부터 뚝 끊겼어요. 전화도 안 받고. 이 형사가 집안을 둘러봤다. 방 안은 더 처참했다. 벽지는 곰팡이로 까맣게 변해 있었고 부엌엔 반찬이라고는 김치 하나뿐이었다. 차가운 공기가 감돌았다. 김 형사는 거실을 훑었다. 벽에 걸린 액자, 국가유공자 훈장이 시야에 박혔다. 참전 유공자 백정수. 훈장 옆 낡은 흑백 사진 속 군복 입은 젊은 남자와 아기를 아는 여자가 눈에 들어왔다. 남동생들은요? 아들이 둘 있다고 들었는데. 노인은 고개를 저었다. 아들? 우리 민주가 외동딸인데. 무슨 아들이? 형사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그럼 그 남자들은 누구죠? 혹시 민주 씨 친구들이나? 친구도 별로 없었어요. 애가 성격이 차가워져서.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일어섰다. 형사님, 우리 민주 만나면 떨리는 손으로 형사의 팔을 잡았다. 우리 민주 만나면 애비가 기다린다고 꼭 좀 전해주세요. 엄마도 보고 싶다고. 네, 잘못했다고. 가난하게 낳아서 미안하다고. 그래도 한 번만 얼굴 보고 싶다고. 노부인도 휠체어에서 손을 내밀었다. 돈 안 팔아요. 그저 살아있다는 소식만이라도. 명절 때 전화 한 통만이라도. 형사는 마음이 무거웠다. 알겠습니다. 꼭 전하겠습니다. 집을 나서며 뒤돌아봤다. 두 노인이 대문 앞에서 떠나는 형사를 바라보고 있었다. 마치 딸이 금방이라도 돌아올 것처럼. 차에 올라탄 형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백민주, 너 대체 뭐 하는 거야? 부모는 이렇게 사시는데. 형사는 전화를 걸었다. 바자나야, 백민주 부모 만났는데 충격적인 게 있어. 뭔데요? 외동딸이래. 남동생 없어? 뭐, 그럼 그 남자들은 공범이지. 가족이 아니라 조직적인 범죄 집단일 가능성이 커. 아, 맞다. 형사님, 저도 찾은 게 있어요. 박 기자의 목소리가 흥분으로 떨렸다. 뭔데? 제가 어제 강원도 그 펜션 주변 돌아다녔잖아요. 근처에 사시는 할아버지 한 분이 이상한 걸 찍어뒀대요. 이상한 거? 지금
보내드릴게요. 형사의 핸드폰에 동영상 파일이 전송됐다. 받았어요? 응, 잠깐. 이게 뭐야? 화면을 확대했다. 펜션 뒤편에 검은색가 주차되어 있었고 차에서 남자 둘이 내렸다. 한 명은 덩치가 컸고 다른 한 명은 목에 문신이 있었다. 두 남자는 주변을 살피더니 펜션 뒷문으로 들어갔다. 이거 박준영 씨 실종 당일 새벽이에요. 형사가 벌떡 일어났다. 바자 이거 원본 있어? 할아버지가 갖고 계세요. 왜 찍었냐고 물어봤더니 왜 찍었대? 새벽에 개 짖는 소리 때문에 잠이 깼는데 창밖을 보니까 수상한 남자들이 있어서 혹시나 도둑인가 싶어서 증거로 찍어뒀대요. 형사가 급하게 말했다. 그 할아버지 주소 알려줘. 지금 당장 가야겠어. 1시간 후 강원도 펜션촌 근처. 여기에요. 박 기자가 가리킨 집은 펜션에서 100m쯤 떨어진 곳이었다. 할아버지, 저 아까 왔던 기자예요. 문이 열리고 70대 할아버지가 나왔다. 아, 또 왔구먼. 누구시오? 경찰입니다. 형사가 신분증을 보였다. 그 영상 좀 다시 봐도 될까요? 할아버지가 집 안으로 안내했다. 이거 내가 왜 찍었냐면 할아버지가 오래된 스마트폰을 꺼냈다. 그날 새벽에 우리 집 개가 미친 듯이 짖어서 말이야. 평소엔 얌전한 놈인데 영상을 다시 재생했다. 보이지? 저 남자들 뒷문으로 들어가더라고. 형사가 화면을 자세히 봤다. 할아버지 그 다음은요? 나오는 것도 봤어. 할아버지가 고개를 갸웃거렸다. 1시간쯤 뒤에 나왔는데 이상한 게 들어갈 때는 둘이었는데 나올 때는 셋이었어. 셋이요. 응. 하나를 부축하고 나왔어. 술 먹었나 싶었지. 박 기자와 형사가 눈을 마주쳤다. 그 사람 얼굴은 안 보이셨어요. 어두워서. 그런데 확실히 남자였어. 덩치가 있었으니까. 형사가 수첩을 꺼냈다. 박준영 씨 사진 있어? 박 기자가 핸드폰으로 사진을 보여줬다. 이 사람 본 적 있으세요? 할아버지가 한참 들여다봤다. 글쎄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확실하진 않아. 그리고 그 차는요? 아침에 없어졌어. 6시쯤 걔 밥 주러 나왔는데 이미 없더라고. 형사가 영상을 다시 봤다. 차량 번호가 흐릿하게 보였다. 바자. 이거 화질 개선 가능해? 우리 신문사 영상팀에 부탁하면 빨리 해줘. 그리고 할아버지. 형사가 할아버지를 진지하게 봤다. 이 영상 원본 저희가 증거로 가져가도 될까요? 복사본 드릴게요. 그럼 가져가. 형사님, 이거 결정적 증거 아니에요? 그렇지. 공범들이 왔다는 증거야. 부축해서 나갔다는 게 설마 수면제 먹여서 의식 잃은 상태였을 거야. 박 기자가 핸들을 꽉 잡았다. 그럼 진짜 살인? 아직 단정할 순 없어. 하지만 이제 수사 영장 받을 수 있을 거야. 형사가 전화를 걸었다. 팀장님, 결정적 증거 찾았습니다. 영상 있어요. 공범들이 피해자 추정 인물을 끌고 나가는. 전화를 끊고 형사가 말했다. 바자, 이제 시간 문제야. 백민주와 공범들 다 잡을 거야. 기사는 언제 써도 돼요? 조금만 더 기다려. 체포영장 나오면 바로 쓸 수 있어. 박 기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데 형사님, 그 부모님 생각하니까 마음이. 그러게. 딸이 이런 짓을 하고 있는 줄 알면.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다. 창밖으로 강원도의 산들이 스쳐 지나갔다. 신문사 영상팀이 할아버지 동영상을 분석한 결과가 나왔다. 가 렌터케어. 박 기자가 김 형사에게 전화했다. 김 형사님, 차량 번호 나왔어요.
잘했어. 박 기자. 바로 조회할게. 30분 후 김 형사가 다시 전화했다. 대여자 이름 나왔어? 가명이긴 한데 얼굴 대조해보니 전과 3범 조직 폭력배야. 이름 강석진. 또 한 명은 동생 강서구. 형제네요. 응? 그리고 이놈들 백민주 통화 기록에도 삼촌으로 저장되어 있더라. 다음 날 오전 서울지방경찰청 체포영장이 나왔다. 팀장이 서류를 들어보였다. 백민주, 강석진, 강서구. 살인 및 사기 혐의. 김 형사가 물었다. 백민주 위치는? 사라졌어. 어제부터 휴대폰도 꺼놨고 변호사를 통해서만 무고하다는 입장 전달하고 있어. 도망쳤네요. 그래서 공범들부터 잡기로 했어. 강석진, 강서구 위치 파악됐어. 팀장이 태블릿을 보여줬다. 인천 월미도 근처 모텔. 어제부터 투숙 중이야. 김 형사가 벌떡 일어났다. 바로 가죠. 오늘 밤 11시 작전 개시한다. 기동대도 지원 나온다. 밤 10시 30분 인천 월미도 근처에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다. 김 형사 팀 차량 3대가 모텔 주변에 배치됐다. 기동대 차량도 대기 중이었다. 층호, 호, 나란히 방 2개 잡고 있습니다. 감시조가 무전으로 보고했다. 불 켜져 있어? 네, 소리도 들립니다. 김 형사가 시계를 봤다. 10시 55분, 5분 후 진입한다. 동시에 호는 우리가, 호는 기동대가. 쾅! 경찰이다, 꼼짝 마! 김 형사 팀이 호로 들이닥쳤다. 강석진이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다. 상의를 벗은 채였는데 온몸에 문신이 가득했다. 뭐야? 도망치려던 강석진이 김 형사와 부딪혔다. 저항하지 마. 강석진, 넌 체포됐어. 그의 손끝이 떨렸다. 강석진의 주먹이 헛돌았다. 김 형사는 간신히 팔로 막았지만 충격에 휘청였다. 이 개새끼. 탁자가 넘어지고 둔탁한 소리가 울렸다. 옆방에서도 격렬한 몸싸움 소리가 들렸다. 잡았다. 쇠붙이 소리와 함께 수갑이 채워졌다. 강서구를 휩쓴 기동대의 기세에 긴장이 풀리는 듯했다. 강석진은 창문으로 몸을 던지려 했지만 형사의 발에 걸려 바닥에 처박혔다. 강석진, 살인 및 사기 혐의로 체포한다. 수갑이 그의 손목을 붉게 물들였다. 조사실은 냉랭했다. 강석진은 웅크린 차에 앉아 있었다. 찢어진 입술과 멍든 눈가가 그의 몰골을 드러냈다. 김영사가 차가운 목소리로 침묵을 깼다. 백민주, 어디 있어? 강석진은 시선을 피하며 운걸거렸다. 누구, 모릅니다. 김영사는 서류 뭉치를 탁자 위에 던졌다. 통화 기록, 펜션 예약 내역 전부 확보했어. 강석진은 시선을 떨궜다. 그냥 아는 누나라고 했었나? 김영사가 읊조렸다. 누나? 연전 펜션에도 함께 갔던 누나 말인가? 김영사가 영상을 재생하자 강석진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변호사 부르겠습니다. 김영사가 어깨를 으쓱하며 받아쳤다. 그래 불러. 하지만 네 동생은 지금 옆방에서 네 죄를 불고 있어. 강석진이 발악했다. 뭐, 내가 시켰다고 형이 전부 계획했다고 강석진이 소리쳤다. 내가 아니야. 백민주, 그 여자가 시킨 거라고. 그의 입에서 진실이 쏟아져 나왔다. 남편들 처리하는 거 우리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야. 김영사가 몸을 기울이며 물었다. 처리? 어떻게 처리했는데? 강석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자백했다. 사내. 강원도 사내에
시신을 묻었다고 강석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정확한 위치는 백민주만 알아. 우리는 그냥 운반만. 김영사의 손이 주먹을 꽉 쥐었다. 백민주 어디 있어? 당장 어디 있냐고. 강석진이 운걸거렸다. 받아놓은 펜션 이름이 블루오션? 아니 하얀 파도인가? 깊은 밤 어머니의 집. 어머니는 창밖을 응시하고 있었다. 형진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나왔다. 어머니 아직도 잠 못 이루세요. 어머니는 답했다. 잠이 오질 않는구나. 어떻게 됐을까? 핸드폰이 울렸다. 발신자는 김탐정이었다. 어머님, 좋은 소식입니다. 공범들을 모두 체포했습니다. 어머니의 눈이 커졌다. 정말인가요? 네. 그리고 내일 백민주도 반드시 체포될 겁니다.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형진이 어머니를 감싸 안았다. 이제 끝났어요, 어머니. 이제 정말 모든 게 끝났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예감했다.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는 것을, 진실과 마주해야 한다라는 것을. 새벽시 경찰서 조사실. 동해 쪽 펜션이라고 했습니다. 강석진이 털어놓았다. 정확히 어디지? 양양인가? 김영사가 다그쳤다. 거기 하얀 파도라는 펜션입니다. 백민주가 가명으로 빌렸습니다. 김영사가 지시했다. 지금 즉시 출동한다. 펜션은 절벽 위에 위태롭게 서 있었다. 층 맨 끝방. 창문은 닫혀 있었고 불빛은 없었다. 감시조, 상황 보고해. 김영사가 속삭였다. 조용히 움직여. 절벽으로 뛰어내릴 수도 있어. 바로 옆이 낭떠러지다. 형사들은 계단을 올라갔다. 문 앞에서 김 형사가 외쳤다. 광, 경찰이다. 문이 부서지듯 열렸다. 백민주가 침대에서 일어났다. 화장기 없는 창백한 얼굴이 공포로 일그러져 있었다. 뭐예요? 그녀는 창문으로 도망치려 했지만 경찰관이 가로막고 있었다. 백민주, 당신은 체포됐습니다. 살인 및 사기 혐의입니다. 백민주가 몸부림쳤다. 살인? 무슨 헛소리야. 난 아무것도 몰라. 억울해요. 정말 아무것도 안 했다고요. 그 사람들이 알아서 사라진 거예요. 김영사가 테이블 위를 가리켰다. 그래? 그럼 이건 뭐지? 다량의 수면제, 위조신분증, 그리고 거액의 보험 서류. 또 다른 희생자를 물색하고 있었나? 백민주는 입을 다물었다. 오전시 서울경찰청 조사실. 백민주와 강석진은 서로를 노려보며 대질 신문을 받고 있었다. 이 여자가 시켰어요. 남편들을 처리하라고. 강석진이 울부짖었다. 거짓말, 전부 네가 알아서 한 짓이잖아. 난 그저 돈만 줬을 뿐이야. 백민주가 쏘아붙였다. 조사실 안은 침묵에 휩싸였다. 김영사가 질문했다. 그럼 인정하는 건가? 돈을 주고 살인을 청부했다라는 것을. 백민주가 당황했다. 아니, 그게 아니라. 김영사가 몰아붙였다. 그게 아니라면 뭔데? 방금 내 입으로 분명히 말했잖아. 강석진이 덧붙였다. 이 여자가 수면제를 먹이면 우리가 남은 뒤처리를 했습니다. 백민주가 소리쳤다. 닥쳐. 하지만 때는 늦었다. 오후 시 경찰서 접견실. 어머니와 형진이 경찰서에 도착했다. 그들은 백민주와 마주 앉았다. 유리벽이 가로막고 있었지만 서로의 얼굴은 보였다. 백민주가 입을 열었다. 형진 씨, 정말로 진심으로 당신을 사랑했어요. 형진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만해.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백민주가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어머님,
제가 잠시 미쳤었나 봐요. 어머니는 말했다. 용서? 네 죄는 내가 용서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다. 네가 죽인 사람들과 그 남겨진 가족들에게 용서를 빌어. 어머니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이제 법이 너를 심판할 거다.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 산 아래 좁은 계곡길 경찰차들이 늘어서 있었다. 김상훈 씨의 어머니가 차에서 내렸다. 지팡이에 의지한 채 노모는 아들을 찾을 수 있다는 희망으로 부산에서 새벽 기차를 타고 왔다. 어르신, 여기는 위험합니다. 여기서 기다리십시오. 김영사가 만류했지만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여기서 기다리겠소. 내 아들 상훈이 곁에 있고 싶소. 산비탈 아래 천막이 쳐진 곳에 간이 의자가 놓였다. 어머니는 그곳에 앉아 산 위를 올려다 보았다. 수색대 명의 경찰들이 산길을 오르고 있었다. 강석진이 지목한 비극의 장소를 향해서 벌써 년이야 년 어머니가 중얼거렸다. 내 아들 상훈이가 년 동안이나 저 차가운 산 속에 무정이에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지점 도착 지금부터 수색을 시작한다. 어머니는 앉았다 일어섰다를 반복했다. 묵주를 쥐고 기도하고 하늘을 올려다보며 울먹였다. 상훈아, 엄마가 왔다. 이제 집에 가자. 무정이가 다시 지직거렸다. 발견. 뭔가 발견했습니다. 어머니가 무정이를 향해 달려들었다. 뭐요? 내 아들이요? 내 상훈이. 아직 신원 확인 중입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또다시 시간이 흘렀다. 시신 발견. 백골 상태로 추정됩니다. 어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흙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아이고, 아이고, 찾았구나. 드디어 내 아들을 찾았어. 검은 비닐로 덮인 무언가가 옮겨져 왔다. 상훈아, 내 상훈이. 어머니, 아직 확인이. 김영사가 말렸지만 어머니는 비닐 덮개 앞에 무릎을 꿇고 오열하고 있었다. 내 아들이야. 이 어미가 알아. 내 아들. 떨리는 손을 뻗어 비닐 너머로 아들의 얼굴을 쓰다듬으려 했다. 차갑고 딱딱했지만 그녀의 아들이었다. 엄마 왔다. 너무 늦게 와서 미안하다. 어머니가 시신을 끌어안았다. 이 차가운 땅 속에서 혼자 얼마나 춥고 무서웠을꼬. 미안하다. 주변에 있던 모든 경찰들이 고개를 숙였다. 김 형사는 뒤돌아서서 눈물을 훔쳤다. 아이고, 내 새끼. 어머니가 흙바닥을 치며 통곡했다. 살아서 돌아왔으면 더 좋았겠지만 죽어서라도 찾았으니 그나마 다행이다. 이제 아빠 곁에 묻어줄게. 부디 편히 쉬렴. 너무나 늦은 재회였지만 마침내 찾았다. 주후 전국 뉴스에서는 소식이 보도되었다. 오늘 아침 연쇄살인 사건이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박 기자의 특종이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다. 검은 미망인 연쇄살인 사건 전모. 한 달 후 법원. 살인 재판이 시작되었다. 방청석은 사람들로 가득 찼다. 피해자 가족들, 기자들, 그리고 맨 뒷줄에는 백민주의 부모님이 앉아 있었다. 휠체어에 몸을 의지한 채 노부부는 백민주가 법정으로 들어서는 순간 시선을 마주쳤다. 피고인 백민주, 공범들과 함께 검사의 낭독이 법정에 울렸다. 형진은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끝. 모든 게 끝났다. 하지만 가슴은 무거웠다. 두 남자는 돌아올 수 없고 남겨진 가족의 슬픔은 영원할 테니까. 피고인 백민주,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재판장의 망치 소리가 둔탁하게 울렸다. 백민주가 무너졌다. 잠깐만요. 방청석 뒤에서 떨리는 외침이 터져 나왔다.
지팡이를 짚은 노인이 힘겹게 일어섰다. 백민주의 아버지였다. 휠체어에 앉은 어머니도 함께였다. 판사님, 저는 민주 아버지입니다. 법정이 술렁였다. 재판장이 제지하려 했지만 노인은 말을 이었다. 제발 들어주십시오. 이 모든 건 제 가난 때문입니다. 노인이 절뚝이며 앞으로 나섰다. 법정 경위가 막으려 했지만 재판장이 손을 들었다. 제가 민주 부모로서 대신 벌을 받겠습니다. 우리 민주는. 노인은 말을 잇지 못하고 떨었다. 어릴 때부터 착했습니다. 제가 일하느라 제대로 돌보지 못해서. 노인이 무릎을 꿇었다. 저를 잡아가십시오, 판사님. 제가 죄인입니다. 애를 제대로 키우지 못한 제가. 백민주가 고개를 들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다. 아빠, 엄마, 오지 마세요. 처음으로 격한 감정이 터져나왔다. 가세요, 제발. 보기 싫어요. 재판장이 말했다. 어르신, 일어나십시오. 자식의 죄는 자식에게 있습니다. 법정 경위가 노인을 일으켰다. 백민주의 어머니가 휠체어에서 딸을 향해 손을 뻗었다. 백민주가 울음을 터뜨렸다. 하지만 판결은 바뀌지 않았다. 다시 선고합니다. 피고인 백민주, 무기징역. 백민주가 연행되면서 마지막으로 부모를 돌아봤다. 백민주의 아버지가 비틀거리며 딸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문은 이미 닫혀 있었다. 민주야, 민주야. 노인의 절규가 법정에 울려 퍼졌다. 정의는 실현되었지만 누구도 웃지 않았다. 모두가 피해자였다. 법정을 나서며 어머니가 형진에게 말했다. 이제 새로 시작하자. 다시는 사람 보는 눈을 키워야 해. 네, 엄마. 엄마 덕분에 살았어요. 형진은 어머니의 떨리는 손을 잡았다. 멀리서 백민주의 부모가 터덜터덜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다. 면회를 갈까? 아니면 영영 잊을까? 어머니는 고개를 돌렸다. 형진이 어머니에게 우산을 씌워드렸다. 엄마, 이제 끝났어요. 그래, 끝났구나, 형진아. 어머니의 숨결이 차가웠다. 사람은 결국 선택의 문제야. 가난해도 불행해도 선택은 자기가 하는 거야. 형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엄마. 저도 이제 알아요. 두 사람은 우산을 나눠 쓰고 천천히 걸어갔다. 새로운 시작을 향해.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날씨가 추워집니다. 따뜻하게 입고 다니세요.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